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맹자 1호 하편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실체 없는 말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맹자는 왜 이런 말을 좀 경계했을까요? 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맹자가 왜 이 실체 없는 말, 이걸 문제 삼았는지, 특히 왜 이걸 상서롭지 못하다, 이렇게까지 표현했는지, 그리고 그 말이 가리키는 가장 큰 해악, 그게 뭔지 같이 좀 파헤쳐보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핵심 구절이 바로 이거죠. 맹자왈, 말에 있어서 실체가 없는 것이 상서롭지 못하니 상서롭지 못한 실체는 성현에 가리우는 것이 그것에 해당된다. 여기서 맹자가 말하는 실체 없는 말,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? 뭐 그냥 거짓말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. 아, 맞아요. 그 자료 분석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거짓말, 이거 하나만 딱 꼬집는 건 아니에요. 뭐랄까, 내용이 좀 부실하거나 알맹이 없이 그냥 번지를 하는 말 있잖아요. 아니면 뭐 의도가 좀 불분명하거나 사실을 교묘하게 좀 왜곡하는 그런 말들까지 좀 넓게 봐야 합니다. 핵심은 그 말이 진실이나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근데 왜 나쁘다거나 뭐 해롭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상서롭지 못하다는 표현을 썼을까요? 이게 좀 독특한데요. 여기에도 뭔가 맹자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. 상서롭지 못하다. 이게 그냥 뭐 운이 나쁘다, 불길하다 이런 단순한 뜻을 넘어서는 거거든요. 그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어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해악, 그런 걸 포함하는 표현이에요. 그러니까 맹자는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어떤 건강성, 이걸 해치는 결과를 염두에 둔 거죠.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해악으로 딱 지목한 게 바로 성현을 가리우는 것이고요. 아, 성현을 가리운다. 그러니까 진짜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중요한 어떤 가치나 진실 같은 게 그런 실체 없는 말들 때문에 이렇게 가려지고 제대로 평가를 못 받거나 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. 이런 거군요. 와, 그건 진짜 사회적으로 큰 손실일 수 있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이게 그냥 한 사람의 등용문이 막히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. 사회 전체가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게 되거나 아니면 귀중한 지혜를 활용할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. 이게 뭐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에도 실속은 없는데 괜히 어려운 전문 용어 쓰거나 막 찬란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요. 그런 것 뒤에 숨겨진 어떤 부실한 내용 때문에 진짜 중요한 아이디어나 문제 제기가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들 있잖아요.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현대판 성향 가리우면 모습 아닐까요? 오, 그거 흥미로운 지적이네요. 정말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.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그 집주 내용도 있었잖아요. 후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렸다고요. 네, 맞아요. 그 해석 차이가 또 다른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. 집주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는데요. 첫 번째는 말 자체에 실체가 없는 것,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서 성현을 가리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, 즉 그 부정적인 결과가 바로 상서롭지 못함의 본질이다. 이런 관점이에요. 결과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해석이죠. 아, 결과가 문제다. 그렇군요. 반면에 다른 해석은 좀 그 원인 쪽에 더 주목하는 것 같던데요. 필연적으로 성현을 가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원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공허한 말은 그 자체로 이미 해악의 씨앗이다. 뭐 이런 뉘앙스죠. 이 두 해석 중에 뭐가 맞다.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심지어 원문에 글자가 빠졌을 가능성, 그 궐문이라는 것까지 언급된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그만큼 맹자의 말이 깊고 좀 함축적이라는 뜻이겠죠. 맞습니다.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. 말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그 결과의 문제냐 이 고민이 사실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는 거잖아요. 이건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대할 때 그리고 현실에서 오가는 말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하지만 뭐 어떤 해석을 따르든 맹자가 이 실체 없는 말이 가진 어떤 파괴력, 특히 공동체의 지혜나 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, 이걸 강하게 경고했다는 그 핵심 메시지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네. 결국 맹자의 경고는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네요. 요즘 보면 뭐 내용은 별거 없는데 화려하기만 한 수사들, 의미 없이 반복되는 구호들, 또 본질을 흐리는 불분명한 소통 방식 같은 거요.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진짜 가치,
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성현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소통은 막 넘쳐나는데 진정한 의미나 가치가 담긴 소통은 오히려 더 부족한 시대일 수도 있고요. 이런 실체 없는 말들이 때로는 중요한 진실을 그냥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목소리를 잠재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. 네, 오늘 맹자의 통찰을 통해서 말의 무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.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이 말이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나 지혜를 어떻게 드러내기도 하고 또 어떻게 가릴 수도 있는지 말이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맹자의 이 경고를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? 여러분 주변에서는 어떤 실체 없는 말이 우리 시대의 성현, 그게 뭐 뛰어난 인물이든 귀중한 아이디어든 아니면 꼭 필요한 진실이든 이런 것들을 가리고 있다고 느끼시나요? 혹시 뭐 소셜미디어의 그런 짧고 자극적인 언어라든가 아니면 좀 공허하게 들리는 정치적인 수사들, 기업의 마케팅 문구 같은 것들 속에서요. 그런 사례를 발견하신 적은 없으신지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17장을 보세요. 맹자왈언무실 불상하니 불상지실은 패현재 당진이라. 이렇게 한번 읽을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맹자왈언무실 불상하니 불상지실은 패현재 당진이라.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. 호괄천하지연이 무유실 불상전이 유패현이 위불상지실이라고. 호괄 어니무실제 불상하니 고로패현이 위불상지실이라니 이설이 부동하니 미지숙시라 의혹유골문언이라. 첫 번째 읽은 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. 맹자왈 언무실불상하니. 말은 이렇게 띄는 거예요. 말은 실제로 상스럽지 못함이 없으니.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상스럽지 못한 일이 없다 이거죠. 그러니 불상지실은 그 상스럽지 못한 것의 실체는 패현재 당신이라. 현자는 이게 성현이지요. 성인과 현인들. 성현들을 가리는 것. 가려서 그 사람들의 이게 세상에 피지 못하게 가리워지는 것. 그것이 거기에 해당될 것이다. 라고 풀이하는 거고요. 언무실 불상하니 불상지실은 패현재 당진이라. 제가 두 번째 읽은 것은 이렇게 읽었죠. 언무실 불상. 말에 실질이 없는 것이 상서롭지 못하니.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? 언무실이 불상이니 그런 뜻이지요. 그러니까 말에 진실성이 없는 것이 불쌍한 일이니. 불상지실은 그 불상의 실체는 바로 패현재, 현명한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, 써먹지 못하게 가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. 번역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주석에 있는 대로 그렇게 풀이를 해놨어요. 호괄 천하지연이 혹자가 말하기를, 이건 앞에 거 해석이죠. 세상에 있는 말이 무유, 실, 불상자니 실제로 상서롭지 못함이 있지 않으니 유패현이 위불상지 실이라 하고, 오직 패현, 성현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 불쌍한 것의 실체가 된다라고 풀이를 했고, 호괄, 이건 제가 두 번째 읽은 거죠.
언이 무실제 불쌍하니 말하면서 진실이 없는 것이 상서롭지 못함이리니 고로 폐현이 위 불상지 실이라니. 그러므로 폐현하는 것이 불상의 실체가 된다라고 풀이를 하니 이설이 부동하니 미지숙시라. 두 학설이 같지가 않아요. 그러니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. 근데 의심컨대 여기에는 결문이 있는 듯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게 불쌍한 겁니까? 생각해 보실 때. 이게 우리말에 불쌍하다. 예, 이 말이에요. 예. 불쌍하다 그 말은 상서롭지 못하다, 좋지 못하다.